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고 대기업이 끄는 로봇주 과연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대표님, 올해 초 이어서 하반기에도 로봇주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정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지원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정부에서 로봇 관련 정책을 계속 또 공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지능형 로봇 쪽에 규제가 많았었거든요. 지능형 로봇 쪽에 개정안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로봇이 실외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인간이 했던 분야들, 배송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방역, 안내, 청소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분야에까지 이제 로봇이 다 활동을 하게끔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 LG, 지금 한화, 두산까지 웬만한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기존 로봇 사업에 지분 참여 또는 M&A 같은 활발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제 몇 년 전에 홍대에 놀러 가면 커피 타주는 로봇이 있었는데 저래가지고 언제 상업화 될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로봇이 일상처럼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로봇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이 로봇만의 이슈보다도 인공지능이 결합됐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자, 곽 대표님, 이 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인공지능과 로봇은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군사 영역에서 굉장히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 영역에서 AI와 로봇이 합해지면서 무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험한 군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로봇개가 들어간다라든가 AI 전투 탱크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상당히 또 사람들은 뒤에서 안전하게 있고 AI 로봇이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곳에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쟁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로봇 민간 쪽에서도 발전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여력이 튼튼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더 크게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 시장의 성장성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로봇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뇌가 들어가야 되니까 AI와 로봇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로봇주의 흥행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7월 말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8위에 머물러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정말 군계일학처럼 돋보이고 있는데 단숨에 코스닥 시장에서 8위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삼성이 뛰어들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네, 그래서 삼성이 뛰어들면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지주들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다른 종목들이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사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IT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LG, 포스코, 두산 이런 대기업 쪽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의 관절이라고 하는 감속기 관련 업체들의 상승 탄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쪽에 SPG나 SBB테크, 그다음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의 최근 상승 탄력이 거의 뭐 신고가에 근접하거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로봇 외에도 산업용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이 되면서 이런 관련 기업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상승은 사실은 아까 좀 전에 곽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 기술 분야 쪽에 빅테크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동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곽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를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9월 말 로봇 대여인 두산 로보틱스 IPO가 된다. 기대감이죠.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상승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휴보를 개발한 로봇 선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4.99%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콜옵션 계약이 있어서 종국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두 번째 이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그냥 놀만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다르게 보셔야 돼요.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한화 로보틱스 10월에 출범했죠. 그죠? 지금부터 10월까지 끊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무슨 말씀 또 드렸냐면 MSCI 편입 기대 10월 달 MSCI 편입 기대 요거까지 끊어가지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고 또 그때 가서 또 더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쯤에 또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케줄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곽 대표님 답변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하반기 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 이 상장 소식 또한 로봇 관련주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과연 로봇 열풍은 물론 코스피 흥행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대표님,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시장에서 뭐 로봇들이 불꽃쇼를 벌리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11일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받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일반 공모가 실시가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21,000원에서 26,000원인데 이게 따따상 가느냐 따상을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과연 내가 청약해서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본다면 로봇 8에서부터 협동 로봇에 이르기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모 열풍 저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분간 흠행이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지금 감속기 얘기도 좀 전에 했었고 뭐 그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는데 정작 두산은 지금 오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두산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을 넣으면 네. 예, 황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게 경쟁률도 높을 수 있고 네네. 따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작년에 이렇게 뜨거울 때 이슈 보면은 치킨값밖에 못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 IPO 네, 이야기에서 네. 언급이 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자 이번에 치킨값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네, 치킨값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 이제 소문난 잔치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값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하게 되면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관 수요 예측 조사에서 과연 흥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에서 상단에서 공모가가 설정이 됐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가능 수량이 3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많아도 35%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런 조건에 부합된다면은 처음에 공모주 청약을 하셔서는 사실 소문난 잔치에서 많이 못 받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치킨값만 본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예측 공모가 상단 그리고 유통 가능 수량 35%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상장 후에 여러분이 흐름을 변동성을 보시고요.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치킨값 그 이상의 돈을 벌 수도 있다. 대신에 짧게 매매를 하시면은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요쪽 두산 로보틱스 상장권과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곽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로봇 관련한 이슈에 스케줄 관련한 전략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 시점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디데이로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자,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로봇 관련한 이슈에 대기업들 자주 언급이 됐는데 최근 보게 되면요. 하나그룹 또한 협동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연초 로봇주 랠리 재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반기 로봇주 랠리에 하나그룹 관련한 이슈들이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지 황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이제 로봇에 진출하는데 한화 로보틱스가 이제 출범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협동 로봇하고 무인 운반차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협동 로봇은 이제 공장 자동화 연계된 이게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화 그룹 자체를 보면 저는 최근에 굉장히 어메이징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방산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네옴시티나 뭐 UAM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진출을 하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게 한화가 주목하는 음식 자동화, 이 푸드 로봇을 제조하는 유로메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 유로메카가 특히 주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거의 신고가를 돌파했죠, 아마.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 벌써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게 벌써 기업적인 특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대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로봇 대전에서 승기를 차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곽 대표님은 어느 대기업이 승기를 잡을 것 저는 같으십니까? 삼성그룹,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휴보 관련돼서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협동 로봇 매출이 또 100% 현재로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종 로봇 두 발로 걷는다는 거죠. 해외 시장 진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족 보행 로봇이 내년 2분기부터 정식 제품이 런칭이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 삼성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돌아오는 9월 12일에 삼성 SDS 주관으로 해서 SDS에서 아까 AI하고 로봇하고 이제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부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 AI 기능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가 가면은 로봇은 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밀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은 현재 고평가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황 대표님께서는 대기업 중에서 어떤 대기업이 로봇 관련주의 선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삼성이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삼성이 투자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두 주자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이 투자한다는 게 파괴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주가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주가상으로 볼 때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 종목주는 저는 이제 협동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두산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단기 수익 면에서 좀 더 수익률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로봇 관련한 이슈들 인공지능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두 대표님께서 좋은 전략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